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찾아뵙고 있는 마켓 11인데요. 오늘은 이제 2016년 첫날이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날씨는 갑자기 또 좀 추워지는 분위기를 가는데요. 그동안 저 없었던 거는 다 지나버리고 2015년은 다 흘려보냈고요. 이제 2016년 힘차게 시작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보통 때는 우리가 2시간 지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1시간 반 지났습니다. 10시부터 열렸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지금까지의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거래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31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압박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중국 상해 시장이 지금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형태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그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것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뭐 거래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제한적인 가운데에서 이제 일부 그 케미칼,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강세,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수에 대한 상승 나타나고 있고, 드라마 관련주에 대한 쪽들의 흐름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컨텐트리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강해. 네, 아침부터 강한데 지금 지주회사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에 그 얘기 나왔어요? 예, 나오면서 강세에 대한 이야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뭐 CJ ENM 뭐 아니면은 셀트리온 때문에 일단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좀 강세가 뉴도 올라 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뉴가 많이 쉬었잖아요.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쇼박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중국도 많이 내리고요. 중국들은 왜 내리는 거예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오늘 뭐 경제 지표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또 출장 다녀왔잖아요. 네.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출장 갔다 오면 또 보고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놀고만 다니지 않잖아요, 제가요. 또 2016년의 시대 정신은 역시 미국이란 걸 또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글로벌 시황, 글로벌에 대한 전체적인 같은 흐름,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에 대한 그 글로벌 시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제 달러가 뭐 계속 좀 쉬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강해지는 분위기를 갔을 경우에 그것도 역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자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실적이 둔화되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있겠으나 여튼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흐름에서의 좀 방향성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대형주 다 내려가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몇 개 없어요. 딱 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앞서 코스닥에서는 P&E 솔루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방송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우리 손대장 교수가 나와갖고 또 CS 얘기했는데요. CS의 화두, 그리고 바로 디트로이트 모터스의 화두는 결국은 스마트카 와 IT와 자동차의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징적인 주식은 딱 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은 4일째잖아요. 4일째 맞나요? 지난 연말부터 좀 올라가는데, 이것은 아마도 어찌 되었건 간에 양쪽 모두 대주주의 요건 강한 있으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폭은 코스닥이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나름의 반등 시도, 그리고 1월 효과 하고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저도 이제 그런 거 매번 얘기는 하지만 1월 효과를 오늘 거래소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2001년부터요 2014년까지 딱 14번이잖아요 2000년부터니까 15번인가 했는데요. 9번씩 각각 코스피도 9번 오르고 코스닥도 9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1월 효과.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다는 느낌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연말에 좀 많이 연말 전에 많이 좀 쉬었다. 대주주 요건 강화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1월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성장 섹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각종 발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요. 뭐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각종 정부 부처에서도 대통령 현안 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있는 것이 상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니얼 임팩트는 있겠으나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거의 3, 4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3, 4일째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강하는 흐름. 특히 또 코스피는 이런 게 있죠. 어찌되었건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기사고요. 선물의 매도 나오는 소위 배당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통 개인분들 입장에서 야 이거 이렇게 팔면 이거 떨어지면서 팔면서 기관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냐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무이용 거래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보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오늘 3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12월 29일 날 2,340억이 매도 나왔고요. 12월 30일 납펜날 3,100억이 나왔고요. 1월 4일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 현재 벌써 1,73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샀던 것들이 파는 뭐 그 정도의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한두 개 있으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제약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 CES 앞두고 나서 전기차도 일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CES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형태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디오가 또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그 디오나비 임플란트 관련주 헬스케어. 듣보잡인데? 듣보잡이라뇨. 그 오스템하고 오스템의 동생. 디오? 들었던 기억 나네. 네, 디오가 지금 1년이 나이가 먹으니까 또 살락살락해. 기억력이 좀. 네. 그러니까. 지금 디오가 또 신고가에 대한 참 자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원 앵커도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먹어는 주제 이제 50줄에 들어서는 거지. 50줄에 안 들어서고요. 이제서야 이제 민방위가 막 끝나는. 민방위가 끝나는. 그럼 47이 됐다는 얘기야? 아니죠. 만 40에 이제 저거죠. 법이 바뀌었어?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방 누가 책임진대나? 참 걱정이네. 그래서 민방위가 끝나서 이제 한국 나이로 43.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몰라 나도 43인지 42인지 44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전반적으로 그 가장 그 섹터에서 가장 양호한 거는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제일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이 그렇죠.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론 이런 것들은 강한 흐름이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점 오늘 잘 가요. 네, 나름 그런 게 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 1월 저희 첫날 시장에 또 특집으로 구성했어요. 매번 이제 월요일 날은 이 시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베스트 전문가들 했는데요. 베스트 전문가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 키움증권의 새로 오신, 키워드림의 새로 오신 전문가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약칭 키전소잖아요. 키전소. 네. 뉴페이스. 뉴페이스. 2016년도를 새롭게 열어주신 뉴페이스가 지금 나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뉴페이스가 또 오실 거로 제가 알고 있으나 이분은 좀 새로운 정말로 뉴페이스. 정말 뉴페이스죠. 진정 뉴페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거 박수 한번 치고 들어야 돼. 박수 한번 시작. 네. 저도 채팅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채팅창에서 반응이 올 것 같은데. 대박이죠, 대박.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우리. 근데 보면 짝짝짝 나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우리가 또 여자 전문가 드디어 나왔다 얘기하는데 전 세계는 여성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키움증권이 약간 늦은 맛은 있어요. 늦은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림 전문가에도 이미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거 아닌가요?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제 10년 됐죠. 이제 10년이요? 10년 됐죠. 네. 올해가 10년 차예요?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10주년, 키워드림 10주년. 10주년 기념으로 딱 들어오신 분이죠. 그런데다, 그럼 우리 보너스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올 한해도 수고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얼굴을 채 뵙지 못하면서 제가 90도 인사하는 거 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90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90도 하는 거 보셨죠? 봤어요. 나는 하면서 바로 관등성명 얘기했죠. 그쵸. 여기 키움증권 채널키에서 앵커하고 있는 이학영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이 봤죠? 누구야 그분이? 권영훈 대표님. 박수 한번 쳐야 돼. 우린 영광스러운 날이야. 이분이 우리 대표님이 오늘 우리 또 새로운 키전소를 통해서 새로운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박윤진 전문가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떨지 몰라서 네. 약간 무스갯소리 하는 건데요. 피디님이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한다고. 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죠. 카메라 보시죠. 네. 그러니까 박진 전문가를 얘기하셨는데요. 네. 본인이 어떤 분인지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딱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원래 업계에서 지금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키워드림은 제가 여기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참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마 키워드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최초의 여성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2016년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조리께 딱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전 세계 철인 여인이 몇 명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 되게 조분조분하게 차분차분 얘기하시는 게 당장 가입하고 싶네. 그건 약간 좀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떤 분인지 아직 그 창도 아직 안 열리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셨는데요.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력을 제가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증권업계는 처음 오셨어요. 네. 증권업계.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 이제 전문가나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죠? 네, 전무합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이런 경력은 아예 전무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 친구는 있었잖아요. 아니요,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네. 신선한 투자 전략이 나오겠어요. 키움증권의 죄송합니다. 증권업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이 키워드림의 운영자잖아요. 네, 운영자님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앵커님들. 영광이죠? 네,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증권업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쪽에 워낙 많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그 관련된 업계에 계셨고요. 한국에서도 우리 호텔 하면 또 요즘 또 제일 뜨는 데가 어디니? 호텔? 하룻밤 자고 싶은데 어느 호텔이야? 힐튼. 이 사람! 남의 힐튼. 빠져! 남의 힐튼. 이 빠져갖고. W 아니니? W. W 계셨고요. 또 여성분들의 또 주방용품. 뭐 지금 남자들 다 아시잖아요. 네네. 일단 뭔가 구워 먹으려면 어디 들어가니? 어디? 테팔이잖아. 테팔. 그런데 마케팅을. 티팔. 마케팅의 책임자가 계서. 그러니까 마케팅을 주로 하면서 글로벌 시각 하면서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주식이 좋아서 개인 투자가 없게 또 10년. 네, 개인 투자 없게 10년 하면서 이제는 나만의 혼자서 돈 버는 거는 약간 지겹다. 네. 지겹다. 이거를 널리 알려주고 싶은 스스로의 또 욕망이 있는 거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 그거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오늘 역시 나이가 50줄에 들어서니까 말이 입이 열리네. 50줄에 들어가니까. 난 아까 홍익인간은 말하고 싶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났거든. 네. 그래서 오셨는데요. 네. 솔직히 그래도 문외한이시잖아요. 이 증권 업계에 들어오신 건 경력만 하셨는데요. 10년 전에 왜 주식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마케팅 일을 주로 했었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케팅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만히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제가 아주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뭐였냐면 시장을 분석하고 제품을 분석하는 일을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주식, 증권 분석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게 또 저한테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미있고 빠져들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었어요. 뭔가 드라이버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2000몇 년에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딱 직접적인 요인. 2008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금융위기를 이제 거치면서 리만. 제가 그때 이제 거치면서 제가 그때 눈여겨보던 주식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식이었는데요. 100% 아니니 SM? SM 100% 아니죠. 그때는 100%였지. 그때 2,800원에 이제 매수를 해서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46,000원 정도에 매도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그럼 짜릿했습니다. 몇 프로에게? 20배. 한 1,800% 정도 나왔었어요. 20배. 1,800%? 앞으로 누님이라고 모시세요. 그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쪽에 더 몰입하고 빠져들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배운 게 제도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야생에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야생이요? 예. 여성 김병만이네? 김병만이네? 김병만.
이 박윤진 그렇죠. 전문가님의 이력을 보니까 기업들이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정확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마케팅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를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다시 또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또 마케팅에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을 혼자 개인 투자자로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내가 너무 야생에서 이렇게 배워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분야에 이제 자격증이요? 네, 그래서 투자 상담사 이런 거? 투자 상담사도 했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운용력인 이제 그 투자 자산 운용사, 자산 운용 또 뭐요? 애널리스트 운용력인 또 금융 투자 분석사, CFA 그런 거? CFA도 하나 아래? 레벨 1까지는 마쳤습니다. CFA 아래? 원까지? CFA도 원도 하셨다. 네, 레벨 1까지. 한국에서 시험 봐요, CFA? 네, 한국에서 또 킨텍스에서 봤습니다. 또 뭐 있어요? 거기까지. 세 개? 세 개? 다 있는 거지. 다 있는 거지. 닭이 몇 개야? 나 2개. 뭐 불러봐. 증권 투상하고 선물. 선물 자격증은 요새 따로 없지. 나 그리고 운전면허 자격증이랑 건설 기계기사 1급. 젠장. 나 집에 간다. 저는 투자 상담도 달랑 하나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요. 이 자격증들을 한 5년 전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혹시 그럼 시험 보는 게 취미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자격증 있죠? 부동산 면허.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요새 시험 공부 안 해요? 요새 탐정 시험 보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탐정도 시험 자격증 있어요? 네? 아닙니다. 전혀. 아니, 제가 보는 그런 분이 있어요. 모든 시험 보면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주식을 잘 찍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추천문 있어요? 추천문? 아니요, 없습니다. 추천문 없어요? 네. 이거 아닌데? 추천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추천문 하나로. 내가 자격증 대신에 제가 추천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요. 근데 이 자격증들이 이렇게 조금 제도 안에서 이거 취득 후에 제도권에서 5년 안에 이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만료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더라고요. 이 주식권, 젠장. 네, 증권 쪽에 관련 자격증들이. 근데 제가 그 자격증들이 5년 전에 제가 취득을 한 거라서 곧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몇 개월 후에. 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게 뭐 제 인생에 크게 뭐 꼭 있어야 되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늘 생각은 했지만. 그런 법이 있어요? 또 막상 이게 또 진짜요? 네. 5년 전에 만료돼요? 곧 있으면 4월 달부터 이제 만료가 되는. 뭐야? 내가 국회를 보내줘. 한번 맞으면 영원한 거지, 젠장. 전 없어졌다는 얘기 그럼? 아니에요. 교육 받으면 살아나요. 교육 받으면 살아나? 네. 살아난대요, 저도. 그래서 그 법 좋은 법이다. 네, 4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조금 앞두고 제가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이거 좀 아깝다. 그냥 사라지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투자 상담사 볼 때 1등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항상 턱걸이. 네, 항상 효율적으로. 저는 효율적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가 아는 정도의. 누님 같은 분은 아니네. 네. 저는 아는 누님은 정말 있잖아요. 시험을 취미로 보는 분이 있어요. 첫 회 있죠. 제가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부동산 시험 생겼거든요. 1회 1등 수석했다고 신문에 났어, 그 누님이. 근데 그분이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들어갈 때 수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취미인 분이 있어. 뭐든지, 주식돼서 돈 벌었거든? 근데 그래요? 잘 찍어요, 뭐든지요. 찍는 데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턱걸이라 딱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혹시, 저희 한번 방송 나면 또 자주 나오실 텐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준비해 주시면, 이거 놀라지 마시고요. 그거, 그 당시 장고 하나 띄워봐 주세요. 장고? 매매했던 장고. 네, 나중에. 저는 1800%를 솔직히 믿질 못해. 아니, 저는 의심이 많은 남자예요.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올드한데요. 제 화면만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네, 느낌 하고 오는데요. 제가 글 쓰는 거 알죠? 머니위크에. 좀 모르시잖아요. 머니위크라는 데 들어 제 이름 치면 나오는데 저도 2010년에 스타 판타지 주식에도 있다 글 썼거든요. 메시지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한 2배 정도 올랐을 텐데 그때 뭐 많이 또 빠질 때요. 그 주식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있잖아요. 동방신기 이번에 군대 간 애들. 동방신기 해체해서 주가 떨어질 때 저는 그게 아니다. 동방신기 같은 애는 널널히 줄 서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써갖고 소녀시대 앨범 발표 후에 주가 삽입 이런 얘기 썼거든요. 근데 느낌 있는 분이네요. 네. 그렇죠. 앵커님,
좀 통하겠는데요. 통하죠. 네. 근데 너무 옛날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SM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럼 작년이고 재작년 생각나는 주식 또 하나만 불러봐야죠. 알만한 거. 혼자 모르는 거 얘기하시면 안 돼. 두 가지만 듣보잡하면 안 돼. 아니 한미약품이 이제 제 기억이 남고요. 한미약품? G스마트 글로벌이라는 G스마트 글로벌. 네. 뭐야? G스마트 글로벌. 네, 글로벌이라는 듣보잡하면 안 된다니까. 글래스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오토글래스 네, 오토글래스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건 중격은 100%라. 그건 안 돼. 중격은 100%. 아, 네네네네네. 그건 잡혀가죠. 하여튼 네. 그 주식이 기억이 남네요. 네. 한미약품이 작년에 최고잖아. 근데 한미약품을 아쉽게도 저는 이제 최저점에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언제 샀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4월 달쯤에 4월 달쯤에. 네. 4월 달에도 이미 2배 올랐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30만 원대인데요? 네. 얼마 파셨어요? 4월 초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 파셨어요? 여름에 팔았습니다. 여름에 얼마예요, 그럼? 50만 원대? 네. 그것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보여주는 게 끝이야. 아니, 우리 이승원 대표랑 저랑은 얘기해갖고는 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미약품을 그 당시에도 이미, 왜냐면 SM 하도 옛날 얘기라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한미약품이 작년에 시작할 때 10만 원이 안 됐단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99,000원에 2014년 말일날 10만 원 찍은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스타드에서 아는데 이미 3배 올랐을 때였단 말이죠. 네. 맞잖아요. 10만 원, 30만 원 가지고 3배가 됐는데 웬만하면 못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 왜 사셨어요, 그때 이걸? 제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서 이 주식이 성장을 할 때는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닮아 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갑자기 컨텐츠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그 한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지금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신약 발표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공시 또 계약건들이 성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 폭발적으로 이게 지금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되겠다. 이게 먹거리다. 차세대 먹거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게 그럼 여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꽂히면 과감하시네요. 네. 과감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주식이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W 호텔이 이거 뭐 탭발 같은 것도 하셨을 때도 가장 그러면 그 마케팅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W 호텔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친구는 좋아해요. 이 친구는 각종 불륜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농담이지만 탭팔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떤 마케팅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시 여기셨어요? 일단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먹힐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네. 마케팅에 대한 감각. 그렇죠.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과 포텐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마케팅을 할 때는. 테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집에 테팔 있잖아. 아니, 테팔 있죠. 당연히 다 그 테팔 쓰죠. 이분 때문에 사셨네. 그러니까 이분 낚였네. 해갖고 낚여서 거야 지금.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한 감각에 대한 쪽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기업에 이제 계셨던 분의 이 감각과 또 이 주식에 대한 쪽까지 접목을 시켜주면서 분명히 좀 다른 형태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내시지 않을까. 투자 전략 기업에 대한 접근의 자체가 좀 신선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게 이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의 투자 철학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좀. 제 홈페이지 이제 그 키워드를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 순응하되 시세의 맥점에서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문구를 걸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 앵커님께서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쓴 문구라서 이걸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사실 궁금해요. 어떤 첫 번째 문장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첫 번째 알아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시세 변화의 어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은? 어떤 느낌? 이승훈 교수는 별로 잘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를.
근데 맥점이란 건 뭐예요? 네. 맥점에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웬만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공부를 정말 혼자서 끙끙 앓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점이라는 거는 이제 급소, 중요한 타이밍, 어떤 그런 매수 급소가 되겠고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얼핏 보면 이 시장이 순응한다는 얘기가 꼭 하락 구간에서 의미를 꼭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장이 순응한다는 것은 상승 구간에서 또 거기에 따른 순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맥점이라는 게 시세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세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의 맥점에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시세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맥점에서 과감하게 도려냅니다. 그리고 도려낸다고? 네, 하락 구간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 구간에 있었을 때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세가 좋은 맥점이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매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늘 가치 투자와 또 모멘텀 투자 사이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치 투자를 하나의 그 그룹으로 보고 모멘텀 투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봤을 때요. 시장에서 있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양분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교집합 부분 있죠, 교집합. 저는 이제 제가 그 교집합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화되고 특화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집합 부분을 제가 단기로 이끌어낼 것인지, 단기 투자로 이끌어낼 건지, 아니면 스윙, 중기 투자로 이끌어낼 건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는 그때 시장 상황이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투자 클럽 회원님들의 어떤 니즈도 거기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그 몇 년간에 제가 그 과거 몇 년간에는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당히 모멘텀 투자에 충실한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시게 되면 다이내믹한 그런 투자를 맛보시지 않을까라고 잔다르크 같다고 어떤 분이 있었는데 딱 느낌이 저는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크게 올라간 거 주식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잔잔하게 손해날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손해가 좀 많이 났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알만한 거. 아까 이상한 거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아까 뭐 스마트 유리 이런 거는 지스마트 글로벌. 듣보잡이야. 알만한 것 중에. 죄송해요. 최근에 그렇게 기억이 남는 주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실을 본 게 분명, 항상 손절선이 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항상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에 항상 명확합니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뒤도 안 돌아봅니다. 뭔가 계획이 있었더라도, 뭔가 안 맞더라도? 아니죠.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간다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원칙 매매를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외국 브랜드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외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넷플릭스 있잖아요. 전 넷플릭스에 또 한 번 반했어요. 전 나중에 보시면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실 텐데요. 지금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넷플릭스의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를 마르코 폴로라고 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마르코 폴로가 이제 벌써 2014년 가을에 나왔는데요. 1년 후에 2015년 작년 12월 10며칠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걔네가 조그만 노티스를 했는데요.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2016년 올해 5월인가로 연기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미안하니까 한 3분짜리 특별 영상 하나 만들었네요. 그 중간에 하는 사람이 약간 프로큐얼 같은 거 요즘 있잖아요. 그걸 유행하는 거 했는데요. 3분에 제가 완전 뚝병 갔어요. 정말 대단하게 딱 찔르더라고. 그게 맥점을 찾은 거죠, 걔네들이. 전 세계 그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그런 걸 뭔가 잡은 거거든요, 걔네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걸 느꼈는데요.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런 거 같아요. 그 5%의 손절률이 있으면 손절도 나름 자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종목의 어떤 뭐라 그러죠? 확률이라고 하나 수익 낼 확률과 손실 낼 확률이 어느 게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당연히 수익 낼 확률이 더 많은 구간에서 제가 들어갑니다. 아, 많이? 네.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개를 사면 몇 개 정도 손절해요? 손해 넣고 팔아요? 2개 정도는 7, 8개 먹고? 네. 한다고 대박이네.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네. 자기는 그 정도 다이내믹하게 됐어요? 아마. 자기 그 정도 됐어요? 안 되죠. 저는 여태까지 확률이 네. 40, 한 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그런 재주가 없나 봐요. 근데 그건 대박이신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떤 1, 2%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3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다르겠지만,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소화한다는 게 원칙이고.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이게 혼자 정말 됐을까라는 경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움증권의 고객이셨으면, 키움증권의 고객이셨죠, 그럼? 저는 아니었습니다. 모증권. 네. 그러면 모증권. 혹시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른 거 뭐죠? 예를 들어 유료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네, 저는 많은 전문가님들과.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많은 전문가들에게 그 리딩을. 업계. 네. 예를 들어서 와우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엑소도 있을 것이고, 다 해보셨어요? 대부분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해보셨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지금까지? 네. 그게 있었네요. 아마 VIP 회원일 겁니다. 완전 혼자는 아니셨네요. 네. 완전 혼자는 아니셨네요. 그렇죠. 네. 여러 전문가님들을 제가.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다는 네. 이 바닥에서. 경험을 해봤죠. 네. 그거를 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은 차이가 있죠. 네. 진짜로 제가 존경할 만한데, 이수영도 해봤죠, 그런 거? 네, 해봤죠. 소시적에 해본 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막상 이 업계에 직접 내가 이제 깃발을 꽂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자세로 하실 거예요? 그럼? 다 많이 해보셨으면 장단점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고객층과 서로 교집합이 정말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리딩하는 사람과 고객 간에도 교집합이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정말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매에 매달렸던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런 저의 그 일반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전문 투자가가 될 수 있는지 그 성장을 그 성장을 제가 옆에서 지원해드리고 보조해드리는 역할을 꼭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익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는 유료 사이트 회원도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는 정말 혼자 했거든요. 그럼 왜 들었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 들었어요? 외로웠을 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늘 외롭거든. 굉장히 고독하고 시장에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외로우면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가라고 가끔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모여갖고 혼자서 쫙 하고 그러면 단말기도 10개 쫙 갖다 놓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집에서? 아닙니다. 뭐야? 정말로. 그것도 아직 뭐야, 이거? 그냥 주식의 현실을 맛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단말기 8개 싸놓고 있잖아요. 전혀 아니면 저는 정말 그 개인 투자자였지만 노트북 하나로. 네? 그리고 마우스도 없이. 노트북이 30인치짜리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노트북, 또 울트라북. 늘 들고 다녔기 때문에 카페에서 주로 LG 울트라북 이런 거? 모니터만 와서 주식 잘할 거면 PC방 사장님들 다 답변할게요. 노트북 모니터 한 대로 그리고 마우스도 없이 매매를 했어요. 마우스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좀 이거 충격이네. 든든한 노트북 하나로요? 네. 12인치 이런 거? 뭔가 이분 나랑 통하네? 내가 많이 안 보는 거 알죠? 네네. 저도 노트북 하나만 갖고 그냥 다 이거 하잖아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래요.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가. 전 마우스 없으면 안 하죠. 손이 아파서. 그게 이제 단축키를 많이 섭렵하다 보면은 마우스가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됩니다. 네, 단축키. 영문도 잘 아세요, 그럼 그거? 네, 그렇습니다. 영문이 좀 제가 조금 약해요. 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네. 조금 그래도
여기서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오늘 대표님 보시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영문 4 있죠? 영문 4. 네네. 엄청 좋아 보이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잖아, 벌써. 네, 제가 왜 진작 이 영문문을 왜 진작 접하지 않았는지. 네. 그것도 영문 4. 네. 영문 4. 차트를 보는 순간 이렇게 확 케미스트리가 오는. 네. 케미스트리가. 네.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아, 대박입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드리겠다는 거. 그거 아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또 질문 좀 해주세요. 분이 모든 질문 다 답하시기 때문에 편한 걸 질문하세요. 지금 뭐 질문보다도 분명히 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케팅에 대한 쪽에 있었고 기업에 오래 계셨었기 때문에 방금 본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성장과 그 하락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또 주식으로서 경험을 해보신 주가에 대한 반영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SM 한미를 이렇게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략, 과감하게도 돌아가시고 나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또 이 키워드림 전문가로서도 빛을 발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일단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키워드림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저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 처음 뵙죠. 뭐. 네. 제가 그동안에 제도권에서 있었던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매매를 했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을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은 다 끝나시고요. 제가 가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제 마케팅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거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케팅 하셨으면요. 네. 주식이랑 상관없이요. 주식이랑 상관없이 뭐 특정 주식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쪽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연관되면 더 좋지만 그건 무시하시고. 저는 이제 향후 몇 년간은 내수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수요? 네, 내수라면 식음료. 그리고 컨텐츠. 네, 이쪽 부분이 어떤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새로운 게 나와서 그것이 팝업이 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글로벌 시장의 여건이라고 보고 저는 일단 내수 쪽에 향후 몇 년간은 내수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아까 이승원 앵커님이 얘기하셨는데 스마트카 쪽에 그쪽 모듈 관련해서 그쪽 그쪽 스마트카 쪽에 관련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오는 앞으로 저희가 그냥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산업은 그냥 계속 성장해 그냥 이미 정착되어서 성장해 먹거리니까. 대한민국의 먹거리. 그냥 이제는 갈 것이고 그렇게 스마트카 쪽에 또 어떤 성공 요인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뚱딴지 같은 거 얘기해볼까요? 트럼프 알죠? 트럼프 아저씨. 나 깜짝 놀랐네. 왜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도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이제 언제냐 그 추석이나 그 구정 때 설 때는 우리 성령 형님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보면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 매번 헤어지는 거. 이게 뭐야? 아주 옛날 거는 홈얼론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다면은 러브 액츄얼리잖아요. 다 보셨죠? 네. 홈얼론에 트럼프가 나왔던 거 아니야? 홈얼론에? 몰라요. 그랬어. 홈얼론 2에 보시면요. 2에. 홈얼론 2에 보면 걔 누가? 케빈. 케빈이 더 플라자라는 호텔 아시죠? 더 플라자. 네네네. 거기 가갖고 로비가 어디냐 물어볼 때 야 여기라고 하는 게 트럼프야. 굉장히 젊었겠네요 그때는. 아니 그때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가 20년 전인데 그때도 지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어떻게 아직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후보가 된 것도 아니죠. 아직. 후보가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지 지금 지지율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공화당 쪽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 뭔가 주식으로 샀으면 물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호텔에 엄청 돈을 벌었으나 그 전에도 벌었겠죠. 일단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키우면서 좀 늦었다고 솔직히 나는 여성을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여성 전문가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영해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방송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이 우리 분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요. 짝짝짝짝짝짝짝. 그럼 직전에 나왔던 그 누구니? 누구? 송하교? 아니, 직전에 나왔던 우리 그 소친서로 나왔던 네. 키전서로 나왔던 분 있잖아요. 자기랑 친한 분. 박병욱 전문가. 짝짝짝 안 나왔어 그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 네. 다시 모셔서 다시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이 참. 이슈 얘기해 보겠는데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해볼까요? 지금 2016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 네. 그 전문가들의 전망,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좋죠. 네. 네. 아니, 지금 보게 되면 2016년도 전망에 대한 쪽인데 어떤 거를 지금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죠? 화면 좀, 제 화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네. 오늘 보시면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치시냐면요. 왜냐면 이거 그 짧게 읽을 게 아니라 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머니투데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니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전문가 285라고 한번 쳐보세요. 전문가 285? 전문가 285라고. 285가 무슨 뜻입니까? 285면 전문가한테 설문조사 했다는 거죠. 설문조사 했다? 별거 아니지. 매년 285명한테 하나? 아니죠. 그냥 뭐 이번에 올해? 연락된 게 285명인가 보죠. 연락처. 네. 전문가를 했는데 이빨을 했는데 이게 여기 내용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뭐 하나하나 뭐 자세한 건 볼 필요 없겠지만 가만 보면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여유 자금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라. 뭐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얘기했고 두 번째는요. 미국이 연내 네. 2에 3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당연히 네. 증시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의 네 번째로 봅니다. 네. 전문가의 95%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오 전기차에 여전히 주목하고 LG화학이 유망하다는 건데요. 이번에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이걸 보시면요. 이걸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네, 보시면요. 올해 코스피 유망 종목을 했는데 LG화학과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한미약품인데 올해도 LG화학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매일경제에서 또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9명의 리서치 센터장 중에 6명이 한 종목만 찍으라는데 LG화학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동부증권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10만 원 쓰고 있고 우리 키움의 형님은 16만 원 얘기하고 있으나 하여튼 반대되는 의견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삼성 SDI 좋게 보는 오늘 YSFN의 평균을 보면 올해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다른 소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LG화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겠고요. 또 하나 주식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얘기. 이런 걸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 투자가 유망한 국가를 285명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국을 꼽은 이들은 29명, 1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키움증권이 그래서 좋잖아요. 네. 우리 박준영 전문가도 계시고 이재석 전문가도 계시고 장우석 전문가도 계시는데 글로벌 투자에 대해 관심 꼭 가셔야 돼요. 네, 물론 아니 다 갈 수는 없죠. 다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 거기 들어가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데 보시면 시간 오늘 바쁘니까 시장도 떨어지니까 좀 황당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얘기하기 좀 안 맞잖아요. 네. 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기사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봐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의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쪽에서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입법 개혁 관련돼서는 뭐 좀 일단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정보통신 쪽,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R&D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ICT 활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명 분야에서 제2의 한미약품, 제3의 한미약품의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태동기 신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하겠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쪽을 지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반도 최초 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중소형 원전 시장 선정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네. 우주항공 쪽하고 일단 보게 되면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관련 기업들 네.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 중에서 이제 이쪽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유통 가공 산업 혁신, 그다음에 네. KC 푸드 마케팅, KC 푸드 마케팅이래요. 그래서 K 푸드가 아니고 KC 푸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C 푸드라고 이제 지금 시푸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좀 보게 되면은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해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에 대한 지원에 대한 쪽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보게 되면 에너지 프로슈머 그죠? 에너지 프로슈머 쪽과 전기차 보급 확대 이쪽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쪽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쪽이다. 정부에서 네. 보게 되면은 네. 이 신성장 동력 쪽에 대한 지원에 대한 쪽을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라는 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올해도 뭐 작년하고 그렇게 큰 틀에 대한 쪽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 쪽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신성장 동력 쪽 섹터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스마트카가 되고 뭐가 하려면 클라우드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G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 쪽에서의 5G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사이클은 아니고 그 다음 사이클인데 네. 뭐 5G 관련돼서 그 전에 이제 그 인프라들이 좀 깔릴 텐데 네.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뭡니까 저 머니투데이 기사 보여드렸는데 매일경제 기사 두 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오늘 2016년 전망에 대해서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뽑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좀 스크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 영업이익 추정치 증가율 상위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가율 상위되는 기업인데요. 베이직 하우스가 제일 1번으로 들어가고요.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거는 출처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를 실적치를 전망치를 FN 가이드에서 짓게 한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증권사 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단위가 좀 바뀌고 그런 거 있겠죠. 기존의 삼성물산의 역할, 지금의 삼성물산의 역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네네. 있을 건데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한 건데요. 베이직 하우스가 409% 늘어나고요. 삼성물산이 329% 늘어나고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삼성 SDI입니다. 여기는 714억이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뭐예요? 동부증권은 메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삼성에서 이 시장 전체 평균은 180% 늘어나는 거 되어 있고요. GS건설 이런 건 이제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 있고요. 광전에는 게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것들이 현중인, 삼성중호, 대우조선, 삼성엔지니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흑자 전환에서 제대로 된다면 이제 뭐라 그래요? 흑자 전환 모멘텀. 있겠죠. 그리고 GS건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죠? OCI도 흑자전환 모멘텀. 하나테크인데 흑자전환 모멘텀. 지금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 오늘도 주가 12% 올라가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에 해당되네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스피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코스닥 보겠는데요. 올해 코스닥에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것들, 높은 예상되는 것, PNT?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100%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냥 보여드리면, PNT가 1800%, 게임빌 900%, 조이시드 560%, 그리고 다 게임빌 조이시드 게임 회사죠. 크루셜텍 432%, 그리고 PNE 솔루션이 또 129% 들어가요. 작년에 29억도 상당히 늘어난 거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현재 129억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129%. KG 이니시스 84%, 사이버 결제 71%, 카카오 69.9%. 역시 이것도 역시 출처는 FN 가이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 하나만 더 보죠. 네. 이슈를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슈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SKT 이 세 개가 회사가
세계로 쪼개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네. 가정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연말에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T가 SK 플래닛 세 개의 회사로 쪼개져서 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쪽을 강화하겠다. 자회사 SK 플래닛이죠. SK 플래닛이 세 개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플래닛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SK 플래닛은 커머스 사업 그대로 이제 11번가 이거 네. 하겠고 플랫폼 사업에서 SK 플랫폼을 띄워서 네. 지금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제휴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 법인으로 각각을 이제 분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를 지금 보게 되면 새해 2월 11번가를 운영하는 SK 커머스 플래닛과 SK 플래닛이 합병을 해서 이 커머스 사업부에 대한 쪽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OK 캐시백, 그다음에 뭐 실업 월드, 실업 오더 등 커머스 사업이 이쪽으로 이제 다 같이 가는 형태.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신설하는 플랫폼 회사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또 출범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T스토어 같은 경우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국내 유력 사업자고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생활가치, 미디어, 사물인터넷 3대 플랫폼 중심으로 차세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CJ 헬로비전 인수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SK텔레콤 그동안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내리죠. 네, 플랫폼 회사로서의 왜냐하면 이제 배당 끝나고 나서에 대한 하락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SK텔레콤에 대한 변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이번에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가 하여튼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뭐 변호사 업체들이죠. 로펌. 그 누가 따느냐. 왜냐하면 한 해 그걸 긋는 거거든요. 이혼 변호사의 최고 전문가들이 양쪽에 붙겠죠. 네, 이혼 플래너. 네. 아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유명한 변호사 두 군데가 붙어갖고 그때도 시대적 관심이었는데요. 이제 그 시대에 지금 500배짜리가 터진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최고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SK그룹은 이게 저는 개인적인 그런 거에 사생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 주식시장에 엮여 있잖아요.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오버행 이슈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그룹 모르겠어요. SK 그 안에 상관없는 것도 있겠죠. 뭐 SK하이닉스 뭐 쓸지 모르겠지만 특히 SK가 안 좋으면 다른 것들이 SK가 지주회사로 다 묶어놨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저는 SK 이거는 그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많으니까 뭐 세계일보에 보냈다며 뉴스를요. 그래서 했는데 주식시장은 메롱이다. 이거는 오버행 이슈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쪽에서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맞죠? 뉴스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붙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재판을 인사를 하면 열리긴 열릴 거잖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뭐 SK그룹은 제가 보기에 뭐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유주나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다른 걸 가셔야죠. 뭐 SOL이나 뭐 또 뭐 있죠? G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고 해서 본질 가치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모멘텀으로 보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만 더 오늘 레포트 뭐 내일 좀 보겠고요. 이건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그 제가 그 출장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 이거죠. 이것도 머니투리에서 나온 건데 오늘 다른 데서 많이 나왔어요. 외국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IBM이 이어서요. 구글, 애플까지 미래 캐시카우로 AI 시장에 뛰어들다. 이게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건데요. 이런 개념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것이 뭐 로봇가 됐건 공장 자동화 됐건 간에 시대상이에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벌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번에 헤지펀드가 6개가 자산운용사가 또 허용을 받았거든요. 오늘 뉴스 보면 그 중에서 일부는 아예 로봇 어드바이저를 또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래서 결국 제가 이게 주식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신 분들 자제분이 됐건 조카분이 됐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 직장이나 향후에 공부를 전공할 때도 이런 건 고민 좀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엔지니어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뭐 트랜센더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엑스마키나 이런 거가 물론 아주 먼 얘기죠.
먼 얘기지만 그런 거 앞으로 상당히 많이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얘기가 안 되지만 미국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 많이 보셨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을 2개월 만에 갔나 또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뉴스를 이렇게 저는 미국 가면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유 경제인데요. 공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딱 보서 느낌으로 야 자동차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어떤 모멘텀,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먹거리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도시 때문에 세 군데 갔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보면 그 소카 있죠, 소카. 소카 같은 거가 미국엔 집카가 있고 뭐 스마트 포트, 뭐 스마트 카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딱 특정 지역에만 예를 들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 소카 제가 안 해봤지만 차를 하면 어떤 특정 주차장에 계약된 주차장에 갖다 놔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마트 투칸가 뭐 오는 거 있어요. 그게 워낙 네. 이제 다임러에서 그 벤츠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자기가 빌리잖아요. 그러면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있는데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는데 있죠. 길. 심지어 자기 집 앞에 딱 찍대지 않는 곳. 네. 아무나 세워두면 끝이야. 그냥 아무데나 세워두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애들이 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내일 하면서 계속 시간 낼 때마다 그런 해외 트렌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첫 번째 방송, 2016년 첫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